네, 여러분 류여혜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주필님이 뒤로 가 있고 제가 앞으로 와 있어서 제 얼굴만 크게 나오고. 그래요? 네. 그럴 리가. 아니요, 근데 모니터를 리가. 해보니까 참 이 여자들이 화면에 얼굴 작게 나오는 게 꿈인데 이게 자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좋아요. 네, 주필님 예. 오늘로써 이제 1,800개 법안이 이제 꽉 찼습니다. 예. 그런데 계속 내네요, 그죠? 무지무지하게 내고 있습니다. 아니 초기에야 좀 뭐 이해가 되지만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오늘 신문 기사에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 개원 3개월 동안 법안 처리는 한 건도 없었다. 지금 완전히 놀고 있는 거죠, 다들. 예. 그 식물국회. 정말로 이거 욕 아니에요. 정말로 놀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오고 말 있어요. 그대로 식물국회. 문호동 음. 고임금을 받고 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세비 반납해달라. 예. 이게 외국에서는요, 유럽에서는 일을 하지 않은 날짜는 다 이렇게 세비에서 다 뺀대요. 국회의원들. 그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국회의원들 보면은 뭐 자전거 몰고 다니고 이렇게 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린 대우가 너무 좋으니까. 네, 그래서 국회의원이 뭐 굉장한 권력자잖아요. 근데 한 번 의원이면 또 평생 의원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전 요즘은 식당 가면 되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아유 의원님 오셨습니까 하는데 시의원, 구의원, 뭐 군의원, 그다음에 국회의원, 의원이 너무 많아서요. 아유 참 의전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예. 한 건도 처리가 안 됐다. 1,800건이나 그렇군요. 발의가 되었는데도 한 건도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추경도 전혀 처리가 안 되고 있고. 지금 예. 좀 전에 아까 속보가요. 추경을 할 것 같다. 아니 거의 최경환 안종범은 안 부르고 하기로 했거든요. 네. 하기로 했는데 최경환 안종범도 딱한 사람들이에요. 그 나가지 왜 또 안 나가려고. 그래서 할 것 같다까지가 예, 나왔는데 뭐 예. 그건 해봐야 아는 거죠. 해봐야 그래서,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추경을 할 것 같다까지가 나왔는데요. 뭐 지금 추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드 문제도 이제는 드디어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 저는 사드 문제가 거의 이제 님비 수준이 돼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는 사드가 님비처럼 흘러가고 있어서 우리 교도소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님비 혐오 시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의 사드 문제가 이제는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예. 딱 폭탄 돌리기가 지금 시작된 듯해서 예. 네, 저는 지금 뭐 걱정입니다. 처음에 성주 거기 어디 산 위에 네. 레이더 기재했는데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죠. 지금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어디 골프장 일본 홀 거기 뒤쪽이라고 뭐 거기로 되겠죠 뭐. 지금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주야, 김천이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이게 도대체 어디를 이야기하는지도 좀 헷갈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와중에 일단 1,800개 예. 법안인데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웃기는 법안을 하나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예. 뭐 자세하게 이건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웃기는 법안입니다. 예. 동물을 강제로 임신시키면 벌금 내는 벌금. 예? 그건 또 뭐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필님이 잠이 확 깨실 줄 알았어요. 동물을 강제로 임신시키면은 예. 벌금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강아지 공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예. 강아지 공장을 처벌하겠다는 얘기죠. 번식을 강제 그러면은 네. 짐승을 자연 상태로 두라 이 말인가요? 그렇죠. 근데 전 여기서 그러면 계란은요? 자연 상태라 하면 네. 아니 계란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은 다 가축 종류는 인간이 교배를 관리해서 시키죠. 그렇죠. 돼지고기도 그렇고 예. 소고기도 그렇고 닭도 그렇고 예, 하다못해 이런 말씀 드릴 건 아니지만은 돼지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돈육 비육 그 돼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살이 찌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이 교접이 안 돼요. 돼지는요? 예, 살이 너무 쪄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기구를 설치하고 거기에 암놈을 먼저
엎드리게 한 다음에 저 그거 다큐멘터리로 봤어요. 예, 그렇게 합니다. 인공적으로 안 하면은 수태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법은 예. 그 이제 법의 취지는 예. 동물 그러니까 번식 공장을 없애자는 건데 예. 아마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하자는 이야기 같아요. 제가 볼 예, 때는. 예. 근데 그렇다면 강아지하고 고양이만 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물보호법에서 지금 동물을 그렇게 하겠다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이 기사가 정말 어느 정도로 나왔냐면요. 한 30개가 인터넷상에 기사로 떠 있어요. 막 너무 자랑스럽게 동물 공장, 강아지 교배 공장을 없애겠다. 정말 무슨 아니 그 사람들이 걱정하고 좋아하고 우리 집에서 기르는 이 종이 참 우리 가족과도 같은데 네. 공장에서 만든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자면 처음에 그것은 그런 용어로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종이거든. 그 자연 상태에서 그런 그 짐승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필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강아지 귀에다가 염색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강아지를 사랑하면요. 강아지 그러니까. 손발톱도 깎아주지 않고 있는 아니 자연 그건 할 수 상태 그대로. 있는데 네. 그 예쁜 강아지 자체가 만들어내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니까. 그래서 그 자연 상태에서 조물주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이 만들어낸 일종의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드는 거거든.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강아지 교배 공장이 절대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연적으로 집에서 키우다가 낳은 강아지만 팔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파는 것도 잘 안 돼요. 강아지를. 그렇게 돼 있나요? 예, 이렇게 정말 그냥 주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 우리나라처럼 아니 근데 그거는 또 엄밀하게 그 종을 관리하는 장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예, 그렇겠죠. 그 이제 종을 그 부분까지는 관리하고 모르지만, 예. 네. 그런데 그런 법이 지금 발의가 하나 되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저번에도 살찐 고양이법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다른 법에 밀려서 또 멈췄는데요. 심상정 의원이 결국은 최고임금 제한법을 뒀습니다. 그 발의했습니다. 근데 내용이 최저임금이 10배 이상의 봉급을 못 주도록 하는 걸 만들었대요. 예. 지금 법안 발의가 제가 법안을 다 살피지 못하고 오면서 인터넷으로 계속 법안 검색을 하다가 왔는데요. 예. 결국은 살찐 고양이법이란 거죠, 이게. 예. 근데 저는 이게 자유 경제 시장에서 과연 최고임금 제한하는 게 옳을까라는 혼자서의 생각에 잠시 빠졌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왠지 이 말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당연히 금액으로 따지면 사람들은 공감을 하겠죠.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된다라고 공감은 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경쟁 사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 잠시 검색을 하고 왔었습니다. 심상정 의원 본인에게는 대단히 미안한데요. 네. 그 정신 나간 법입니다. 그 그래서 세상을 망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것도 10배래요, 10배. 최저임금이 10배. 그럼 빌딩도 1층 이상 짓지 말라 그러지 뭘 그래. 빌딩은 100층짜리, 200층짜리는 왜 짓나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동차도 3000cc, 뭐 3500cc 팔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생각이 참 다른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그래서 이걸 또 법안으로 냈고요. 그 법안을 또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 거스름 없이 이게 발의가 되었다는 게 참 저는 너무 쉽게 발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 들었습니다. 장난처럼 만들죠.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만드는 건데 그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최저임금은 10배라는 거예요? 네.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6,300 얼마죠. 예, 저는 대충 6,50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 얼마가 나옵니까? 연소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일단은 최저임금이 대충 6,500원이라고 잡았을 예. 때도 하루가 6만 5천 원이 되는 거잖아요. 8을 곱해야지. 아니 6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10배니까. 아니, 그러면 아니. 8 곱하면은 6, 8, 48 대충 50만 원. 그럼 한 달이면은 연봉으로 따지면 연봉 1억 5천이 넘기가 힘든. 그렇죠. 연봉 네. 1억 5천 정도 되는데 세금 누가 내나요? 우리나라 세금을 물건을 내는 누가 만들어서 떼돈은 누가 버나요? 내는 구간이 제가 전 국민이 다 내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산이 나와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릴 건 더 어이없는 법안인데요. 예. 뭡니까 또? 누진제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 전기 얼마 나온다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대전화로 전기 누진제 구간 진입을 알려주는 법안을 냈습니다. 누가 냈습니까 그런 거를? 박용진 의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근데 제가
왜 이게 웃음이 나왔냐면요. 그러니까 아니 여름에 너무 더운데요. 구간이 낮았습니다. 문자가 오면 어쩌라는 얘기야. 그럼 끄라는 얘기지. 그런 얘기겠지. 근데 미리 알려주란 얘기겠지. 그러면 구간을 지금 넘었으면 밥도 하지 말고 불도 켜지 말고 아니 에어컨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아니 그 과잉 네. 과잉입니다. 참 어린애 같은 짓을 자꾸 그렇게 하는군요. 네, 그래서 네.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더라고요.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량 고지와 비슷한 맥락으로 누진제 요금 구간도 이렇게 사용자에게 고지하면 당장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데요,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량은요, 이거는 생활에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전기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이 문자를 받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참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요. 본인은 이번 법안은 쟁점이 없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부터는 정기 저거 온열기구를 통신요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데이터 사용량 고지요? 아니 그저 전기료 그런 얘기는 없죠. 비용 추계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전 온열기구를 사용해도 진입했는지 평소 이번 겨울부터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물 나도록 고마운 안내군요. 그래서 네. 이 법안은 당장 쓸 수 있는 실용 법안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또 어떤 법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요 주필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화를 내실 것 같은 법안들입니다. 일단은 20대 국회는요 규제 강화 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에서 457개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1800개에서 457개 정도. 완화하는 법안보다요 강화하는 법안이 3배 정도 더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인데요. 사람들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것을 강화해야지, 규제를 강화해야지만 계속해서 이것이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강화에 관한 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 규제 강화 법이.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비슷해서요.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이 그 법이고 저 법이 그 예. 법이고. 그래서 18대 때부터 한번 꺼내봤더니 또 역시 비슷비슷하게 이어지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해외로 법인을 옮기자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계속해서 법인을 옮겨서 외국에서 예. 기업을 하자라고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다는데 결국은 규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를 죽이는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었습니다. 예, 지금 제일 악질적인 게 이제 그 세법 개정안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소위 김종인 씨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또 무더기로 냈거든요. 네. 그 원래 저 박근혜 정부도 경제민주화 법안을 지금 11개나 통과시켜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부터 가동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 김종인 씨는 또 그게 이제 짜투리 들모아서 또 경제민주화라는 패키지로 냈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우리 경제를 죽이고 활력을 갉아먹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어제 제가 이제 어제 이 자료를 뭐 조사 드론도 못하게 하고 자율주행도 못하게 하고 구글 지도도 반출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서 조선시대처럼 돌아가는 거죠. 뭐.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기사를 검색을 했습니다. 예. 그냥 몇 개만 제가 대표적으로 불러드릴게요. 향토 기업 지원으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발의를 했대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향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제한한다. 지방세 특례를 한다. 그러면 두 그래서 번째 세금 혜택을 주겠지. 네. 두 그럼 그 줄어드는 번째는요. 세수는 누가 내나? 중앙에서 뺏어가나? 두 번째는 예.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조세 특례 제한법을 또 개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든 것을 다 규제를 갖다가 자기 본인들은 지금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뜻이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규제 아니면 특혜거든요. 네. 지금 아까 규제법이 특혜 저 규제 완화보다 3배가 많다고 네. 그랬는데 그 규제 완화라고 되어 있는 법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규제 완화가 아니고 누군가가 특권이나 특혜를 창설해서 네. 혜택을 주는 이런 법안들이 많습니다. 또 저번에 숨어있는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요즘 숨은 그림 찾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까처럼 규제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조세를 풀어주는 그러니까 혜택 법을 세금을 지금 덜 걷게 하는 거죠. 정말 쌍방으로 내고 있는데요. 예. 특이한 것은 대부분이 조세특례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그리고 부가세 면제
특히 아파트 잡수익 부가세 면제, 음. 그리고 임대 사업자 등록해서 세 주택 중에서 뭐 세금 면제, 민간 임대주택 개정안 등등으로 해서 모든 것이 세금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규제를 강화하거나 둘 중으로 극과 극으로 지금 근데 법안이 그 이어지고 혹시 있습니다. 저 민간 뭐 임대 그거는 어디에서 나온 법이에요? 민홍철 의원인데요. 민홍철이 어디 의원이에요? 제가 지금 이건 기사로 쭉 검색을 해가지고요. 예, 그렇군요. 네, 제가 기사로 쭉 검색을 해서 얼마 정도 발의를 했는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국회에 들어서 정말 이상하게 규제 강화하는 법안과 조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김종인 씨 비대위 체제를 끝내고 이제 당권 주자가 친노가 이번에 싹쓸이 한 거 아니에요? 네, 친노가 싹쓸이 하면서 이제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새로 국회의원 된 그 초임 국회의원들, 초선 의원들이 전부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를 하는 것으로 이제 새로 더불어민주당의 제대로 된 자기들 주장으로는 임기를 시작하는 거죠. 민홍철은 더민주당 의원이라고 하는군요. 근데 뭐 대개 그런 수준에서 법이 나올 텐데 큰일입니다. 네. 그러고 이제 이어서 예.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의무화시킨다는 그거죠? 아닙니다. 뭡니까 또? 그 정도면 차라리 제가 안 가져옵니다. 면접에 지출을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이렇게 예. 대기업이라든지 기업의 구직자가 면접을 갈 때 평균 6만 원 정도 면접 비용이 부담된다.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등으로 평균 11만 5천 원 정도 면접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비용 지급을 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 조원진이죠. 네. 그 새누리당이죠. 네. 그게 지금 그 박은순하고 저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시작한 짓을 네. 박은순이가 따라하니까 이 정부조차도 얼른 부랴부랴 따라하면서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양복비도 대주라 그러죠. 왜? 그러면- 양복은 안 사주나요? 그러면 피부 미용도 해줘야죠. 그 양복도 사주고 집도 한 칸씩 다 사주고 아예 살아주라 그래 인생을. 저는 오늘 최고로 이상한 법이 저는 이 법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요. 대학교 시험 보러 가는 학생들은요. 아니 그래서 지금 그걸 가지고 네. 박은순하고 지금 이 정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쌈박질이. 이건 말이 너무 안 되는. 아니 박은순은 그 면접 비용이라는 조건조차도 없으니까. 네. 근데 저거는 예산으로 주는 사업은 아닐 텐데 아마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이거는 공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장이 이제 뭐 내도록 하고 사업주가 하도록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니 저게 아마 지금 두 가지거든요. 네. 박은순하고 네. 우리 노동부하고 싸우는 것은 박은순이 준다는 거는 서울시 예산으로 준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노동부에서 지난번에 발표한 것은 우리 류 교수 기억할지 모르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월급에서 10% 뛰고 뭐 네, 기금 모은 거 예, 있잖아요. 기금 모은 펀드. 거기서 준다는 거예요. 이거요? 거기서 주는 거를 노동부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걸까요? 이건 진짜 찾아보고 싶네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네. 근데 박은순 이 돈은 뭐 60만 원인가 뭐 좌우당은 얼마인데 아무런 조건 없이. 예. 근데 노동부에서 이거 한다는 거는 그래도 뭐 말하자면 면접 비용 지원 뭐 이런 말하자면 구직 노력에 그나마 좀 연결을 해서 네. 하니까 자기들은 훨씬 좋은 거다. 박은순이 거는 나쁜 거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면서 내고 있는 그걸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법으로 또 저렇게 된다? 그건 법이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예, 이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뭔가 이중으로 하는 거 네, 아니에요? 그 지금 양복비도 제가- 좀 챙겨주라고 하세요. 저는 그래서 정말 살찐 고양이법을 한번 이번에 제대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저임금제 그리고 최고임금제가 과연 이게 네. 아니 타당한지 안 한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이렇게 엉뚱한 발상을 하는지 정말 그것도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이게 아니 저 볼트 있잖아요. 네. 볼트가 한 번 뛰면 얼마나 벌까요? 저는 볼트가 이번에 바람핀 사건밖에 기억을 못해서 제가 아니 마이클 조단이 얼마를 벌까요? 박인비가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숫자에 그러니까 이제 네. 모든 말하자면 돈 많이 버는 어마어마할 인간들을 거예요. 돈을 못 벌게 하면 네. 정말 어떤 세상이 올지를 심상정 의원은 기대를 하나요? 예측 가능할까? 그런 소득 구조를 만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요, 주필님. 대학도 다 똑같이 평준화해야죠. 그러니까 못하러- 대학도 필요 없는 게 서울대 없애고 다 평준화하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네. 미모도 평준화해야 돼. 비모 평준화를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쁘게 생기면 무조건 머리를 빡빡 깎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결혼 시장에서 네. 또 뭐 말하자면 결혼에도 자유시장 제도를 철폐하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가 강제 결혼을 시키거나 국가가 또 뽑기 제비를 뽑아서 짝을 맺어주는 거예요. 왜 결혼은 자유시장 경제를 하나?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지잖아요, 주필님. 그 옛날에요. 그 학교에서 자기 짝 이거 제비뽑기로 짝 앉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괴로웠던 기억이 났어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럼 결혼도 자유시장 하지 말고 네. 다 하자 이거지. 근데 이렇게 지금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영란법으로 국회에 토론을 다녀왔었거든요. 토론을 다녀왔는데 그때 가서 제가 주장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제발 초안 작성하는 사람들도 실명제로 좀 해달라. 그러니까 법안의 기록을 좀 남겨달라. 그리고 제발 입법 평가를 좀 해달라. 이 법이 사용이 됐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토론은 무사히 잘 되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과 예를 들어서 무슨 소상공회 등등의 주장을 직접 들으면서 이렇게 한 가지 사안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구나를 느끼는 정말 살아있는 생생한 현장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김영란법은 네. 이제 그게 문제 있다고 주장하면 김영란법은 굉장한 명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너희들이 부패를 가지고 경제를 살리자는 거냐. 네. 말하자면 이제 네. 이런 주장. 또 야 너희들은 뭐 비싼 밥 계속 처먹자는 거냐. 네. 뭐 이제 이런 주장. 이제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토론이 안 되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명분을 가지고 근데 저게 이제 저 김영란법의 문제는 나중에 아마 저 김영란법의 문제가 되어서 누군가가 법정에 가게 되면 저는 법정에 가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다른 범죄와의 병합으로 네. 부수해서 또는 어떤 말하자면 다른 더 큰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작은 범죄로서 말하자면 별건 수사로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걸로는 모르겠어도 실제로 처벌을 하려고 할 경우에 판사가 굉장히 애를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처음에는 몇 사람은 본보기로 좀 이렇게 하겠지만 가정의례 준칙처럼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법처럼 남는 그런 흔적, 화석 같은 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재밌는 내기로 주필님 제1호 김영란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사람은 어떤 직종일까요? 글쎄 언론인도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뭐 공무원 원래 공직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글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교사? 괜히 어설프게 교사요. 교사. 아주 어설프게 교사가 아주 어설프게 걸리지 않을까. 교사. 그래서 사람들이 참 저걸로 처벌하기가 안타깝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혼자서 재밌는 시나리오도 적어봤습니다. 아니 저게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의 완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막 이제 좋은 얘기는 많이 써놨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을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 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이 구성요건 있어야 해당성이 되거든요. 명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불명료하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굉장히 말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법을 만들자는 게 제 취지고 저는
공직 공무원은 3만 원, 5만 원이 아니라 만 원짜리 밥도 얻어먹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독일은 5천 원, 네. 6천 원으로 돼 그게 있어요. 내 주장인데 사실은 이제 그 엉터리 법을 지금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억지로 밀어붙이자고 하게 되면 실제로 작동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저도 그날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공직자윤리법에 들어가면 딱 한 줄 들어가면 될 법을 그러니까. 너무 확대해서 만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고 진짜 적용받아야 될 사람 외에 이상하게 지금 산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류 교사 처음에 얘기했던 거 1,800건이나 나와 있는데 지금 3개월 동안에 단 한 건도 처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 그것이 참 묘한 대비를 이루는군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 있는 그들의 모습에 하지만 예. 너무나 안 해도 될 것을 열심히 예. 1,800개나 만든 그들의 모습을 강제로 교미시키지 말라는 법까지 나오니까 지금 다 강제로 교미시키는데요.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도. 가축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축은 다 컨트롤을 합니다. 그렇겠죠.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그 좋은 품종이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애완견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는 많은 그 종들이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그 만들어낸 거예요. 마치 창조주처럼. 그래서 유전적으로 교배시키고 탈락되고 거기에서 어떤 유전적으로 안정화 현상이 나타난 종이 이제 새 종이 된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조물주인 것처럼. 근데 그걸 글쎄요. 그 조물주가 만든 게 아닌데. 제가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면서 지금 새로 나온 웃긴 법안을 막 검색하고 예. 왔던 겁니다. 좀 웃기네요. 잠이 참 짜증나. 졸림이 전혀 안 생기죠. 이런 이야기 들으시니까 주필님.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언젠가는 한번 좋은 법 칭찬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네. 고맙습니다. 예.